예, 안녕하세요. 정신과 일타 강사입니다. 저는 정신과 전문이고요. 현재 세종에서 정신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조금 특이한 건데, 그 몸이 아픈데 정신과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 생활 좀 오래 했잖아요. 이게 좀 정신과 하다 보니까요, 뭐 내과나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의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속이 좋지 않는데 뭐 내시경 검사라든지 막 CT 같은 거 많이 찍어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면 그 내과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거 신경성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성인 것 같아요 해가지고 정신과를 권유를 하시거든요. 이러면 이제 환자분들이 이게 맞게 온 건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PD님 생각에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으세요? 과민성 대장염 이런 것도 좀 예, 맞아요. 과민성 대장증후 대부분 이제 그런 것들도 정신과에서 많이 치료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러죠. 잘 오셨다고. 이게 정신과에서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환자분들이 좀 긴가민가 하세요. 이렇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막 헷갈리시거든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를 정신과에서 보통 어떻게 진단명이 되냐면 뭐 신체 증상 장애, 뭐 공황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신체화 장애, 신체형 장애 이렇게 되고요. 뭐 다른 과에서는 뭐 자율신경 기능 장애, 뭐 자율신경 뭐 실조증,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결국에는요, 이게 다 비슷한 거다. 다 어떻게 보면 그냥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특징적인 게요, 다 자율신경계 관련 질환이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계 관련 질환을 했으니까 그 원인은 뭐냐면요, 정확하게 사실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아마 자율신경계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자율신경계가 뭘까? PD님 자율신경계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떤 자율신경계 그러면은 아마 배우긴 했는데 좀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근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들어보셨을까요? 좀 들어보셨죠? 아마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제가 비유를 하자면요, 컴퓨터로 말하면은 소프트웨어 같은 겁니다. 우리 이제 컴퓨터 막 하다 보면 갑자기 막 블루 스크린 뜰 때 있잖아요. 근데 블루 스크린 뜨는데 이게 하드웨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소프트웨어 문제인 경우가 있겠죠. 뭐 윈도우가 뭔가 뭐 바이러스를 먹었다든지 뭔가 이랬을 때, 뭐 윈도우가 잘못 깔아졌다든지 이랬을 때, 우리가 소프트웨어 이상이 돼 있을 때도 컴퓨터가 잘 안 돌아가듯이,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거죠. 자동차가 이제 겉보기에는 엔진 같은 게 멀쩡한데 뭐 엔진 소리가 좀 이상해요. 그러면 우리가 ECU라 그러죠. 그 자동차 이제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뭐 증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똑같습니다. 사람도.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심장 자체는 멀쩡한데 심장을 관할하는 이게 자율신경계 같은 게 문제가 생기면요, 막 이유 없이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게 뛰게 되겠죠. 이걸 이제 보통 이제 부정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자율신경계 원인, 결국에는요, 이게 하드웨어 원인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원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꾀병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PD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꾀병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꾀병은 우리가 거짓으로 아픈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꾀병으로 조금 오해받을 수 있는데, 왜냐면 검사해보면 다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진짜 아픈 겁니다. 이게 꾀병하고는 좀 다르다. 그리고 이제 뭐하고 연관성이 있냐면 스트레스랑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들한테 물어보면 며칠 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아니면 근래에 조금 속상한 일이 있어서 힘들었어요,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불안하고 뭐 우울증 이런 증상하고 좀 연관성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요, 복통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설사, 변비, 뭐 소화불량, 뭐 호흡곤란, 뭐 부정맥, 뭐 이명, 어떤 이물감 같은 거, 뭐 나 팔다리가 막 저리다고 하기도 하고요, 마비가 되기도 하고, 뭐 허리나 목이라든지 뭐 팔다리에 뭐 통증 같은 거 호소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증상들이 다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치료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내과적 치료를 한다고 해서 막 설사라든지 뭐 변비, 복통이 뭐 별로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과 와서 뭐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약은 무슨 약을 쓰냐면요, 즉 뇌에 작용하는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항우울제라든지 항불안제 같은 거 쓰면은 효과적으로 좀 치료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오늘은요, 몸이 아플 때 그 정신과를 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만약 신체적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 그러면 한번 가까운 정신과를 한번 방문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정신과 일타 강사였습니다.